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천조국 미국장도 상반기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장세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21%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급락해서 일단 고평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바닥 확인 과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오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시점을 노리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서 이런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긴축의 정책 필요성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닥터부툼 누리엘 뉴욕대 교수가 간밤에 스태그플레이션발 채무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미국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50%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그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낙관과 비관 속에서 7월장의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강한 녀석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개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 이재공은 7월 CPI로, 유세벽 전문가 물가지표 확인 전까지 관망심리 작용, 윤겸 전문가 7월 세옹지마 증시, 건설주, 진단키트주 주목하라. 이 가운데서 반제역, 유세벽 전문가가 비슷한 또 내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반제역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PC 물가지수 확인했는데요. 일단 둔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주 강한 어떤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PI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무슨 지표 발표만 있으면 이제 미리 주가가 좀, 우려감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6월에 발표됐던 CPI가, 그러니까 이제 5월치죠. 5월치가 사실은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쇼크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좀 뭔가 개선되는 지표가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오히려 상승세가 좀 더 올라가면서, 그때 좀 쇼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그때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맞게 되는 이제 상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이제 PC가 5월치입니다. 5월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5월치 CPI나 PC나 같은 비슷한 이제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좀 미리 주가가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도표로 보면 좀 더 이제 보기가 좀 좋은데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치가 5.3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정점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월에는 5.2, 그 다음에 4월에는 4.9, 요번에는 4.7.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이미 정점을 좀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6.3인데 그래서 이거는 4월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정점은 좀 찍고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물가는, 그러니까 지금 거는 이제 5월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솔직히 안 돼 있다. 그래서 요번에도 혹시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그 예상보다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은 하회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역시, 상당히 좀 위에 있다, 고점에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반영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이제 CPI는 제가 이제 6월치, 그러니까 7월 13일에 발표되는 CPI는 제가 그때는 좀 기대를 해보시라고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왜냐면 그 근거로는 최근에 WTI도 이제 좀 120달러 선 올라가다가 지금 좀 많이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 수요는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 원자재.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뭐 1년 전보다 조금 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창 고점 때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뭐 구리라든지 이런 알루미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6월치, 그러니까 이게 7월에 발표되는 CPI다. 그래서 그때는 좀 뭔가 가시적인 뭔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이제 확실히 지났다라는 이제 신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FOMC에서의 어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또 이제 어떤 우리 금융시장에 또 끼치는 영향이 될 텐데, 일단은 뭐 6월에 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PC를 이제 주로 이제 주요 자료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PC보다는 이제 가까이 있었던 6월에 발표됐던 CPI를 보고서 그냥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은 좀 충격은 있었지만 효과는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어떤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잡히면서,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효과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6월치, 그러니까 7월에 발표된 CPI에서는 그것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발표된 그 PC도 제가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5월 CPI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안 좋을까봐, 그러면 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6월치, 7월에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뭐 어제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증산 발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증산 규모를 이렇게 그 증산한 거 하루에 64만 8천 배럴 이제 그 증산한 것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증산을 하는데 지금 뭐 다들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름값이 싸기로 알려진 그 미국에서조차도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가 줄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휘발유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110달러 위로 좀 올라가려다 다시 이렇게 115달러 좀 내려왔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쨌든 반영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6월치, 그러니까 7월에는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되게 급하다고 했죠.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유 설비 뭐 가동률도 95% 이상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나라 원자력 이런 것들 많이 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뭐 태양광이 좀 더 빠르겠죠. 뭐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대체 에너지로 많이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유가가 더 올라갈 것보다는 아마 아마 요즘 뭐 도로상에서도 차량이 많이 줄은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물가는 좀 계속 좀 잡혀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7월 CPI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제가 민감해서 잘 말씀 못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임금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국에서 이제 어쨌든 임금 인상이 물가에 끼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억제하려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물가는 좀 잡힌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지 이제는 그런 부분이요.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오늘 뭐 주가도 오늘 좀 추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죠. 유가도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번에 7월에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라고 하면 물가는 진짜 많이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남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 일정이 7월장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네요. 그리고 국제유가 지금 일단 뭐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건 사실이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면서 사우디 전체 국가,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국가까지 증산을 유도하게 되면서
유가는 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들, 그 낙관론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CPI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물가는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6월에서는 이제 6월치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게 사실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아까 지금 사우디 말씀하셨는데 이란하고 핵 협의가 사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란을 잡기보다는 원래 동맹국가였던 사우디와의 손을 확실하게 맞잡기 위해서는 이란이라는 카드를 좀 배제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7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란은 어쨌든 이란하고 사우디는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차피 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는 좀 결별하고 확실하게 사우디를 잡겠다라는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물가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좀 소비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침체로 이어져가 이제 우려가 있을 뿐이지 이 물가는 확실히 잡힌다라고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점 통과의 의견을 주십니다. 7월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일단 CPI, 6월 CPI는 7월 13일 수요일 발표 예정돼 있고요. 7월 FMC는 26일에서 27일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28일에 또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볼게요. CPI가 빠지면은 경기 침체 얘기해서 또 빼겠죠. 바른생활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블루실장님께서 7월 CPI 빠져도 침체로 받아들이고 악재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구간이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가 2328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300선 초반대 전 저점에 대해서 테스트가 일어날지 오늘장 주목되는데 저점은 일단 2313포인트입니다. 2310포인트 선 지키고 있는데요.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7월장 이 어려운 구간 속에서 230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나는 받아내겠다. 매수하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2300을 이탈하면 나는 더욱더 경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2300을 이탈하면 나는 무조건 시장을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라고 의견을 주실 거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악재 너무나 많았죠. 정말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정말 이렇게 첩첩이 쌓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물가, 자, 이 물가가 과연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 하나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인가 7월장 주목되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역 전문가는 온몸으로 받아내시고요.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는데요. 7월장도 기다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윤겸 전문가님? 네. 정말 이따 이제 코멘트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첫날 상당한 저도 기대감을 갖고 이제 방송국 오면서 지수를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쉽게도 첫날 테이프를 끊는 게 어떤 기대감이 좀 무너지는 듯한 아쉬움이 있고요. 어떤 7월 첫날이다 보니까 좀 모든 투자자들 분들이 좀 상승하는 스타트를 좀 끊어주길 바랬는데 오늘도 좀 약세장으로 시작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0선이 무너진다. 진짜 무너진다면은 이건 정말 더 하락 구간으로 열려 있는 신호탄이 아닐까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기다려보면서 분할 매수 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위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 안 담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량주, 살아날 섹터, 미래산업정책 부분은 담고 싶으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윗선에서 다 물려있는 상황이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금이 여유가 있는 분이 없으리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요. 2300선이 무너진다면 좀 더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달에 2300선 초반 갔을 때 반대 매매가 대거 한번 나왔었고요. 그때 제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슈퍼개미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꺼이 사겠다라는 관점에서 주식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도 이야기 좀 들어볼 수가 있었거든요. 반지역 전문가님은 2300선 깨면 받아내겠다는 의견이시죠? 코멘트 해주시죠. 네. 앵커님이 너무 좀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우쭐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네, 2300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사실은 이제 좀 그 시초가에 좀 그게 좀 깨지 않을까 사실 그런 좀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그 나스닥이 그 PC 발표가 나고 나서 굉장히 2% 가까이 좀 하락을 하다가 굉장히 어제도 이제 변동성이 좀 강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잠 안 자고 그런 건 아닌데 보다 보면 뭐 출렁이다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1%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게 좀 더 좀 깨고 나서 2,300을 깨고 나서 사실은 좀 반대 매매도 좀 많이 나오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고 그 우리 시장이 제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PC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CPI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쇼크가 확실히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좀 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시초가가 사실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원래 더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좀 더 탄력 있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어쨌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2,300이 뭐 이게 기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쨌든 저는 뭐 지금 CPI 발표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이제 좀 정점을 좀 지났다. 저는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2,300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항상 뭐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당연히 신중해야 되지만 다 누구나 자산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2,300 아래서는 좀 그래도 좀 기회를 많이 엿봐야 된다. 물론 지금 선에서도 기회를 많이 볼 거는 있습니다. 뭐 섹터별로 또 테마별로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7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2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은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괜찮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좀 해답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는 분명히 일단 정점 징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지수는 과매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을 보며 저가 매수세가 살아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2,300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는 의견인데요. 채팅창에서는 구서0988님께서 과연 2,300 깨질까? 안 깨질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SH초님께서 2,300 무너지면 투심도 무너지니까 외국인들이 또 신용털이의 기회로 삼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골묘조수님께서 주식 현금 7대3, 현금 아껴 쓸 겁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님. 네. 2,450선 회복하면 시장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420선을 강하게 회복하고 나서 뚝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심리가 최악이지 않을까 싶은데 2,300을 깰 때 좀 관망하시겠어요? 만일 깬다면? 관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예. 2,250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250포인트 가면은 저는 매매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2,250포인트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딱 박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2,250에서 2,450 레인지를 이제 박스 구간을 지금 7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50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리고 거기서 안착을 해서 증시가 상방으로 틀어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릴까봐 겁나는 분도 계세요. 지금장 물릴까봐 너무 겁난다. 정말 전문가분들도 힘드신 그 고뇌가 정말 찐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 있으신데 유세벽 전문가님 물릴까봐 겁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많은 계좌가 뭐 예전부터 지금 쭉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좀 버티는 구간이라고 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말고 은행에다가 이제 안전하게 넣어놓으셔야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심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심하게 보고 있는 섹터가 딱 세 군데입니다. 방산, 로봇, 그리고 신재생,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원전입니다. 이 섹터들, 종목들만 잘 선택을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2,300을 깨면 주식에 물리러 가야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강한 코멘트 두 번째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두 번째 코멘트는 바로 유세벽 전문가의 물가지표 확인 전까지 관망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의견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정 잠시 확인해 드렸는데, 일정 중요한 거 조금 이따가 윤경 전문가님이 또 짚어주실 거니까요. 그거 다 듣고 한번 또 다른 일정들도 보고요. 일단 CPI 물가지수는 7월 13일 발표입니다. 우리 장에 14일에 반영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 관망세가 이어진다고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인플레 압박이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 7월 13일에 발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잘 설명을 해줬기에 다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7월 달 초반은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은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들어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인은 밸류에이션 메리트, 확실한 호재와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딱 오픈이 됐는데 실적 시즌 관련해서 이제 실적 하향 조정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뭐 다른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박스 구간에서의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인플레 상황 속에서는 방산과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신재생, 지금 너무나 뜨겁죠. 여기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된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BGF 리테일이 오늘 굉장히 갭상승을 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고 전고점을 뚫으러 갈 줄 알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그 방송을 오면서 오늘 또 티켓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하진 않고 6월 20일 그 진짜 쉬운 진단에서 제가 특징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정말 투자할 곳이 없고 그리고 이 인플레 상황 속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런 종목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 그렇지만 17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라고 6월 20일자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반대로 제가 왜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BGF 리테일과 함께 GS 리테일이 있겠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BGF가 올라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GS 홈쇼핑 같은 이 온라인 그런 사업 부분에서의 적자폭의 축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너무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투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던 방산 관련이에요. 방산 관련 지금 수출 모멘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8월 달에는 달 탐사선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호로 인해서 좀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기어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5만 원대에 사고 5만 7천 원대에 팔아라 뭐 요렇게 좀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4만 5천 원 왔을 때 저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서 잡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로봇 관련해서는 어저께 방송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그냥 한 종목만 팹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는 한 종목만 패는 전문가입니다. 네, 색깔 하나 잡았네요. 자, 이렇게 시장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더 겪을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있다는 관점인데요. 그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로 바로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도 지금 최근에 증권사 분석에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방산과 로봇,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신재생 에너지도 인플레이션 수혜주일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시장에서 이게 트렌드 같아요. 지금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인플레 수혜주다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앞으로 올 한 해를 관통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에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지금 정고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자리가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물릴까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밑에서 이제
거미줄을 좀 쳐놓고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는 제가 3강 MNT를 탑픽으로 뽑아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때 좀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천국 쪽박지웅님께서 악재 재생산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 물밑에서 노출 안 된 악재가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악어떼가 물가의 동물들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헤지펀드가 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코인 시장이 좀 반영을 했었는데 이런 파산 이슈들 저는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노출되지 않은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세 분 전문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있다. 초록불. 인플레이션 수혜주 없다. 다 죽는다. 빨간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 있다. 초록불, 없다. 빨간불인데요. 만일에 반지혁 전문가의 의견처럼 이 물가가 피크아웃 되는 조짐이 좀 더 강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빨간불 아니고 노란불이네요. 아, 네. 뭐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고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점을 어느 정도 피크아웃 부분이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언급이 발언이 되고 있으나 지금 아직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히거나 내려온 부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부분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고 또 일부 종목에 관해서는 또 그런 시장에 맞게 또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꼽히기도 했었던 의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 시간에 소식 전해드렸죠. 10년 만에 세계 제조업 재고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런 좀 부담이다라고 해서 어제장에 의류주는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있다 없다. 있다 쪽의 의견 반지혁 전문가 어떤 생각이시죠?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뭐 결코 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뭐 에그플레이션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간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이슈적으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섹터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도 인상이 되면 또 은행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수 있었는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좀 못 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융주에도 사실은 수혜는 수혜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등을 꼽아주시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셨는데요. 고려산업, 지금 사료주 같은 경우는 오늘장 10% 급락입니다. 오늘 뭐 물가 관련한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종목 정유를 비롯해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사료주 쪽에 주가 움직임 크게 급락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료 쪽을 한번 볼까요? 현대사료, 뭐 이런 한일사료 뭐 하락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뭐 6% 하락인데,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추세는 유지하면서 지금 추세 가운데 하단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추세를 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급락세가 오늘 물가 관련 주식들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은 또 나오고 있고요. 오늘 유세벽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편의점, 방산, 로봇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윤겸 전문가 7월 세용지마 증시 건설주 진단키트주를 주목하라. 인생지사 세용지마죠. 예, 복되는 일이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말 최악의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윤겸입니다. 7월 첫날 장이 개장을 했고요. 7월 첫날 힘찬 스타트를 좀 끊어주길 증시에서 바랬는데 7월 첫날 너무 또 약세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6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연 초가 개인들한테는 3연 초과의 시장이었는데 7월은 세용지마라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이죠. 기르던 말이 기르던 곳을 벗어나서 달아나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슬퍼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도망간 말이 오히려 말 한마디를 친구를 데려와서 말 2마리가 됐다. 또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참 증시에서 배신당하고 속은 기분이 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7월에는 이런 세용지마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저점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호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되는 그런 시장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첫날 코멘트를 이렇게 남겨봤고요. 그와 덧붙여서 또 그날 그때 또 이제 섹터에 의해서 순환 그 특징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관심 섹터로 건설주하고 키트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미국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의외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으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피크아웃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표가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수치가 낮아진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크아웃 정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물가라면은 물가가 피부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야지 그게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해소되는 부분이 나타나야지 증시에 반영이 돼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정점이다, 피크아웃에 도달했다라는 그 지표라든지 그런 뭐 희망적인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금 부각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변화라든지 해소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에 초고물가 시기하고 반복되는 역사적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인들의 그 직장인들의 60%가 통계가 나왔는데 월급을 받으면은 다음 달 월급 구경하기도 전에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지금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 국내 직장인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무엇을 반증하냐? 지금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직장인들, 미 직장인들마저 그렇게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거죠. 물가는 높고 유가는 또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내 지갑은 그대로고 월급은 뭐 왜 안 오르냐, 내 월급만 왜 안 오르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 국내 내국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직장인들도 똑같다. 다음 달 월급 구경하기 전에 다 사라진다라는 이제 그런 한마디로 시대적 상황을 지금 어떤 증시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금 실제적으로 잡히거나 하락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정점에 있을 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미 3대 증시도 또 어떤 반등을 하지 못하고 혼조장이면서 약세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 증시가 반등을 하고 전개가 되려면 여러 가지 국면이 해소되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돼야지 또 미 증시도 올라가고 세계 증시도 개선되고 우리 증시 또한 미 증시하고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뭐 어제도 언급을 드렸고 또 반재혁 전문가께서 또 공매도 한번 시간을 갖고 브리핑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하죠. 거의 뭐 외국인들의 노름터가 된 상황에 우리나라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외인들이 수급도 안 넣는 데다가 그나마 넣고 있는 수급을 갖다가 거의 80%가 무차입 공매도로 그냥 한마디로 속된 말로 그냥 증시를 말씀하신 대로 패대기 치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칼춤이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민속춤에 칼춤이 있습니다. 빨간 그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칼을 휘둘면서 춤을 춥니다. 보면 칼춤을 출 때 보시면은 참 현란하다.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칼춤의 민속춤에 좀 유일하게 흥분돼서 빠져드는 춤의 일종의 칼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깔아놓은 그런 유리한 공매도 판에서 거의 지금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금융당국이 이 공매도 부분을 갖다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지금 세계 하락률 1위인 코스피, 2위인 코스닥의 오명을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이상 좀 하방을 지켜주고 조금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비도 지금 지긋지긋하게 내리는데 주가마저 지긋지긋하게 지금 빠집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출입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상반기 100억 정도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6월 증가세도 한 5%, 수출은 5%밖에 안 늘었는데 수입은 역대 최고치가 지금 늘어나서 경상수지, 수출의 경상수지도 지금 하락해서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도 또 힘을 못 쓰는
그 부분은 뭐 이제 중국 봉쇄에 의한 물류 공급, 수출입 그런 부분, 뭐 이제 유가, 원유 막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담되고 수출은 조금 늘었으나 수입이 지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지금 유가가 문제입니다. 유가가 지금 뭐 110달러 선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데 전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뭐 증산을 뭐 오페크국도 좀 더디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나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증산을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갖고 뭐 증산 부분을 협의하고 뭐 늘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으나 지금 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석유 시설, 증산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110달러에서 확연히 좀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주유소 기름 늘어가기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시대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또 이 석유 유가에 있어가지고 대체제 에너지를 세계가 좀 소홀히 하고 대체 에너지 방안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러우 전쟁도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생산 시설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다가 기업들 또 부담, 수출입, 수입 부담 이런 부분이 또 적자,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현 증시를 이런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해소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의 상방을 반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명분과 이유 요소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또 7월 장도 세옹지마 저항이 되길 바라나 또 이런 대외적인 열악한 상황을 염두하셔서 신중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일정은 뭐 미국의 오늘 ISM 제조업 지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기업들의 제조업 부분이 나타나는 지수니까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중국은 그래도 좀 지수가 그래도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살아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중국이 증시가 살아나서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수출입 동향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내일 2일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가 발표를 합니다. 또 이런 크고 작은 지수들을 또 면밀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오늘 관심 섹터로는 건설주, 사우디가 제2의 이제 두바이 건설을 경제 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건설 관련주들, 히림, 한미글로벌, 한국종합기술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드리는 섹터 종목도 한번 분석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진단키트주로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확산은 아닌데 지금 어린이가 감염됐다는 또 사례가 발표가 돼서 세계보건기구가 또 비상 선언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스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를 말씀드리는데 이타 추천주로서 엑소스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호재 소식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증시 시장 상황이라는 거 2300선도 지금 위태롭고 안전하지 않다는 걸 염두하시면서 물론 현금이 들고 계시면 지금 유리한 장인 건 맞잖아. 일반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있겠습니까? 다들 윗단에서 물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장이니까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예의주시하시면서 7월 장도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 관점 속에서도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모멘텀이 그래도 강하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과 진단키트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7월장이 세옹지마 증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가, 두 번째로 공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매도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빛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7월장에도 외국인의 공매도는 이어질 것이다. 빨간불 주시고요. 이어지지 않고 정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수급이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빨간불, 반지혁 전문가 노란불입니다. 7월장에도 세 전문가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은 어떨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나 싶었던 우리 시장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233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740선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빠지는 시장 속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강한 녀석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세벽 전문가는 무려 10개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토마토 티켓 10장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그 반인 5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경 전문가는 토마토 티켓 총 4장, 반재혁 전문가는 토마토 티켓 총 3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시장에서 지난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이죠. 유세벽 전문가의 LIG 넥스원, 또 유세벽 전문가와 반재혁 전문가가 함께 추천해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난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들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수익률을 다시 한번 얻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기 전에 금요일장의 3가지 종목을 체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반재혁 전문가 엑세스바이오, 유세벽 전문가 현대로템, 윤겸 전문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네, 진단키트 정말 낙폭 굉장히 컸죠. 근데 또 모멘텀을 만났습니다. 우리 진단키트 기업들의 기술력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도 할 수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런 기업일까요? 반재혁 전문가님? 네, 사실 이게 어제 사실 이 종목을 좀 선정해놓고 아침에 이제 원고를 쓴 거라서 뉴스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원숭이 두창도 진단키트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자회사를 통해서 방금 접했습니다. 사실은 원숭이 두창은 원래 휴마시스가 먼저 선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엑세스바이오로 제가 이제 추천한 이유는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일단 실적입니다. 실적이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들면서 진단키트가 이제 우리 관심 영역 바깥으로 밀려났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그랬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또 그때도 많이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그때 많이 좀 번져서 가지고, 근데 진단키트 수요는 꾸준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가진단키트는 혹시 내가 코로나 걸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감은 좀 사라졌지만 진단키트는 특히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수요는 이제 꾸준하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유일하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유통망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특히 또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사이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 벌써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5,600억, 그러니까 6천억이 안 되는 회사인데 1분기 현금 자산만 무려 7천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요즘 같은 추세에 굉장히 고물가고 굉장히 좀 기업 환경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살아남는 회사들이 나중에는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천억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M&A를 통해서 예를 들어 심전도 또는 신형 신약에 대한 어떤 플랫폼 회사들을 인수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다가 원숭이 두창까지 좀 포함해서 굉장히 좀 시초가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지금 고물가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총이 5,600억. 그러니까 6천억이 안 되는 회사인데 현금은 무려 7천억 이상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감기랑 비슷해가지고 계절성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필요하고 2분기는 사실 조금 좀 줄어드는데 3분기, 4분기는 사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 리오프닝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가진단 키트는 또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휴마시스가 좀 급등하기도 했었고, 오늘은 저 엑세스바이오가 또 이제 또 요런 또 이슈로 해서 또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제 뭐 PR 얘기해서 요즘 뭐 PR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어쨌든 2배를 넘지 않습니다. 1.2배, 2.5배 요 사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M&A까지 또 더한다고 하면 중장기 성장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인수합병 검토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뭐 심전도 회사랑 그다음에 어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플랫폼 회사를 인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천억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들고 있어도 그 가치가 일단은 뭐 현재 시총보다는 훨씬 넘고요. 일단 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또 한 번 또 이슈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실 오늘 시초까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바꿔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원고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이제 좀 오늘 뭐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좀 빠졌는데 지금 15,450원에서 5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좀 매수가를 좀 더 아래로 잡으면 좋겠죠. 15,000원대 잡으면 더 좋으시겠는데 일단 15,000원에 일단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15,000원에서 잡아서 한 뭐 목표가는 뭐 18,000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께서 돈은 SD바이오 센서와 시즌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 자산이 더 많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원숭이 두창 모멘텀으로 장 초반에 일단 고점을 형성하고 음봉을 기록한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엑세스바이오의 밸류에이션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현금은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역습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셨는데요. 매수가는 15,500원 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종목을 윤겸 전문가도 보고 계시는데요. 체크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뭐 오늘 공교롭게도 전혀 몰랐는데 안 전문가께서 또 엑서스바이오를 가져오셨습니다. 뭐 종목을 잘 탁월하게 선택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했다는 호재와 특히 지금 아프리카가 이제 발병지인데 아프리카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진단 키트 수요에서 불평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진단 키트 부분 수요가 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보고요. 뭐 반전문가께서 뭐 좋은 장점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중복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꾸준히 2019년부터 20년, 21년 상당히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또 257%가 증가하는 상당한 좋은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 전년 동기 비해서 113%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133% 늘어났고 뭐 매출은 아주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재무 비율을 또 이 회사를 봐줘야 됩니다. 유동 비율이 200%, 부채 비율이 84%, 참 이상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성장성 비율 보십시오.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성 비율도 좋고 뭐 재무 구조, 재무 비율에 있어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별 5개라면 전 진짜 5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기업이고요. 월봉상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올라와 줬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바이오 관심 종목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줬다가 또 이제 한마디로 하방으로 끝없이 또 내려왔다가 반등했다 이렇게 내려와 줬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봉상도 뭐, 보조지표 MACD, RSI, 스토캐스트 제가 뭐 많이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지금 골든크로스로 지금 저점 구간, 월봉상도 저점 구간이라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지금 15,450원인데 이 부근에서 들어가시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는 걸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우량주로 분석해 주셨네요. 재무구조 별 5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남북 경협주에서 방산주로 변신이 됐어요. 시장에서 한 차례 좀 부각이 있었죠. 현대로템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속 터지는 종목입니다. K2전차 만드는 회사고요. 2차 양산이 끝나고 이제 3차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지금 현대 로템이 폴란드 관련해서 노르웨이 관련해서 K2 전차를 수출할 수 있다라는 기 모멘텀으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실적은 아주 썩 빼어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시세를 보여줬는데 1년 이내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년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수소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전차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관련해서 수출 타진 중이고, 그리고 호주 관련해서도 전기 트램 관련해서 수출을 타진 중이다. 한마디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방산 관련주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언제 누가 끌어올렸느냐? 외인과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그 기술적 판단을 하여서 저는 현재 진입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25,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23,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꼽아주셨는데요. 유럽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 K2 전차 종목으로 시장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보셨네요. 매수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윤경 전문가가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이거 언급 잠깐 하고 가실 건가요? 예. 네. 공개 방송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요즘엔 댓글도 좀 시청자분들 반응이 어떤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댓글이 한 분이 올라오셔서 제가 좀 답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비님께서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기업을 왜 오르면 추천하나요? 오르기 전에 좀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공감하고요. 조금 이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프로가 장이 시작되고 11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도 다 장 전에 종목을 분석하고 오는데, 11시에 이제 9시에 장이 개장한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 방송이 9시 전에 하는 방송이면 좀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듯 한데, 시간차가 있다는 부분 좀 이해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공개 방송이 제가 4시, 5시 하는데 7월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은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강한 녀석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